안녕하세요. 김량경입니다. 오늘은 레슨 13,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용사는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품사죠.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밀 때 쓰거나 This is an urgent matter. 이것은 급박한 문제이다. 급박한 사안이다. 혹은 두 번째로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영어에는 두 가지 보어가 있죠. 요렇게 주어를 보완하는 주격 보어들이 있습니다. I was busy. 누가 바빴냐면 내가 바빴다라고 말하는 거고. He became sick after eating the pizza. 그 피자를 먹고 나서 아프게 되었다. 누가 아프게 됐냐면 그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역시 그의 이야기였고요. He turned red. 혹은 얼굴이 새파래졌다라고 할 때는 he turned blue. 그리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할 때 he remained calm. calm이란 단어는 여기 le 소리 나지 않죠? He remained calm. 심지어 존재 속에서도, 위험의 존재 속에서도, 그렇게 위험이 닥친 상황에서도 calm, 침착함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가 그랬다는 겁니다. 주격 보어 calm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동사 remain, 너무 중요하죠. 뭐뭐인 채로 남아있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동사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예시 The idea sounds good. 그 아이디어가 좋게 들린다라는 문장은 역시 good이라는 형용사가 아이디어라는 주어의 상태를 보완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형용사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어떤 동사들이 주격 보어를 이끌어주는가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격 보어를 이끄는 동사에는 비동사, 그리고 되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become, 변하다 turn, 뭐뭐인 채로 남아있다 remain, 혹은 remain 대신에 stay를 사용하셔도 돼요. He stayed calm even in the presence of danger. 그리고 sound 같은 감각 동사도 주격 보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로 유명하죠.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비동사 become turn, remain stay, sound 같은 감각 동사. 그리고 아래 요만큼은 목적격 보어의 예시죠. 예시들을 해석해 보면 그 문제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생각했다. 이때 find의 해석은 발견하다가 아니라 목적어가 보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다. 목적어를 보어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여깁니다. 여기다 consider 역시도 myself를 lucky 하다고 여기고 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여기다의 의미를 보여주는 동사로 유명하죠. 다음 문장 읽어보면 You make me happy.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Would you please leave me alone? 나를 혼자인 채로 좀 내버려 두겠니? 여기서 leave는 내버려 두다. 다음 예시 Would you please keep your voice down? 네 목소리를 좀 낮춰줄래? 목적어를 보호한 채로 유지시키다. 목소리를 낮춘 채로 유지시켜 달라라는 글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목적격 보어를 잘 쓰기 위해서는 역시 동사를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뭐뭐하다 라는 스토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동사들 좀 외워보면 find, consider, make, leave, keep.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볼까요? find, consider, make, leave, keep. 이렇게 주격 보어를 가지는 동사들, 목적격 보어를 가지는 동사들 확실하게 암기해 두시길 바래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주의해야 할 형용사 팁을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한쪽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에 주의한다. 형용사라 하면 앞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I am happy, 나의 상태를 보완해주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거나 happy people,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아래에 보는 afraid 같은 경우에는 I'm afraid 이렇게 보어로만 실제 사용되는 형용사이고요. afraid people 이런 말은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밑에서 반대 케이스를 하나 살펴보면 I am only 같은 말은 쓰지 않고, 즉 only는 보어로 사용하지 않고 형용사일 때 I'm the only child in my family.
저는 우리 가족에서 외동이에요. 라는 스토리에서 엿볼 수 있듯 명사를 꾸밀 때만 쓰는 형용사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서 암기해 두시길 바래요. 보어로만 사용되는 형용사, 즉 명사 수식을 할 수 없는 형용사들. 반대로 명사 수식할 때만 쓰는 형용사, 보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요런 애들을 비교해 보면 둘 다 살아있는 이란 의미를 보여주는 형용사지만 alive는 보어로, live는 명사 수식으로만 써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할 때는 they are alive 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살아있는 이란 말을 쓰고 싶었고 그래서 alive가 나와줘야 하는 거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alive people이 아니라 alive는 보어로만 쓰는 거니까 오히려 명사 꾸밀 때만 쓴다 했던 live people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live라든지 former president, 전 대통령에서 볼 수 있듯 명사를 꾸밀 때만 쓸 수 있는 형용사들이 있고 위에서는 그 반대 케이스인 보어로만 사용되는 형용사다. 잘 눈여겨서 보고 연습해 두시길 바래요. 그럼 2번으로 넘어갑니다. 감각동사는 뒤에 형용사 보어만을 취한다. 보어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논리죠. 하지만 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He is happy. He is a teacher. 이렇게 보어라 하면 형용사나 명사가 다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감각동사가 이 형식에서 쓰이게 되면 He looks happy. 이렇게 형용사 보어는 올 수 있어도 He looks a teacher.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회화에서는 여기에 like를 끼워 넣으며 He looks like a teacher과 같은 look like 명사의 조합을 사용하긴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앞에 회화에서는 이라고 말씀드렸죠. 회화체임으로 이런 표현들은 writing에서 자제해줘야 한다는 것도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3번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정대명사라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아래에 보이는 nothing 혹은 something 요런 아이들을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얘네가 부정대명사라 불리는 이유는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라는 거죠. nothing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정해진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대명사라 부르는데요. 다시 한번 부정대명사의 포인트는 형용사가 뒤에서 그 부정대명사를 꾸며준다는 겁니다. 아래 예시 한번 비교해보면 It was a wrong decision. 잘못된 결정이었다. wrong 이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일반적인 수식의 방향이라면 There's nothing wrong with you 라고 하면 nothing과 같은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대상을 뒤에서 꾸민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There's nothing wrong with you. 너한테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형용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practice 1을 열심히 풀어주시고요. 오늘의 더 중요한 주제인 부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부사는 부사를 꾸밀 수도 있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는 아이죠. 다른 말로 하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수식한다고 볼 수 있죠. 이때 부사의 형태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실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개는 형용사에 ly를 붙여 부사를 만듭니다. 옆에 보는 perfect, 완벽한, perfectly, 완벽하게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ly가 있으면 이 단어는 부사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ly를 가지고 있음에도 형용사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friendly, 친근한, lovely, 사랑스러운, lively, 생생한 생동감 있는 발랄한, lively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lively가 아니라 lively. 그리고 다음 단어 별표 elderly, 나이든, 노년의. 이 단어는 old의 격식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old people 이러면 약간 늙은 이렇게 기분이 나쁜 단어로 들릴 수도 있지만 elderly people이라고 하면 노년층의 사람들 이란 느낌으로 조금 더 격식체에 해당하죠. 그리고 다음 단어인 timely에도 별표 드립니다. 시기가 적절한 타이밍이 맞는 이란 형용사고요. timely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orderly 하면 정리된 정돈된 이란 의미로 정말 많이 쓰는 형용사이고요. bodily
체내의, deadly, 치명적인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형용사들이죠. 다시 한번 특히 중요한 이 세 단어 elderly, timely, orderly 정리해 두시길 바래요. 아래 예시를 한번 보면 He finished the task quickly and orderly. He finished the task quickly and accurately. 중에 누가 정답인가를 물어보면 그는 끝냈다 그 업무를 빠르게 그리고 정리정돈된이 아니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라는 말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때 orderly를 형용사인데 부사로 착각해서 quickly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로 골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의 발음은 accurately, accurately 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their arrival, 그들의 도착이 was 다음에 보어가 필요하죠. 비동사 뒤에 보어를 사용한다. 앞서 나왔던 포인트 기억하실 거고요. 이때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쓰는 거지 부사를 쓰는 게 아니죠. Their arrival was quickly가 아니라 their arrival was timely. 그들의 도착이 딱 적절했다. 타이밍이. 시기가 좋았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 부사의 팁을 알려드리면 형용사 부사의 모양이 같은 경우를 주의하셔야 돼요. 영어에서 늦은은 late, 그리고 늦게도 late입니다. James came late to work almost every day. 제임스는 일하러 왔다 거의 맨날 늦게. 다시 강조드리지만 늦게라는 말은 late이고요. 혹시나 lately라고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래에 표로 제시된 단어들을 한번 보고 넘어가면요. 형용사 부사의 모양이 동일하고 만약에 ly를 붙여버리면 새로운 부사가 되거나 전혀 다른 의미의 새로운 부사 혹은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거나의 케이스가 됩니다. fast, 빠른, 빠르게 이런 단어 존재하지 않고요. long, 긴, 길게, 오래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역시 longly라는 말은 없죠. enough,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충분한, 충분하게, 충분히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단어 없다. hard, 힘든 열심히 하는 hard, 힘들게 열심히. hardly라는 말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말로 완전 다른 의미의 부사가 되는 거죠. 오히려 hardly와 유사한 의미의 부사를 찾아보라고 하면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는 seldom, 드물게 뭐뭐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겠고요. high, 높은, fly high, 높게. highly는 제가 엄청 강조드린 단어 중에 하나였죠. 매우 아주 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단어로 highly important, highly dangerous, highly recommended 정말 많이 나오는 스토리들이었죠. 그리고 near 역시도 가까운 근처에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nearly는 거의라는 의미를 보여주죠. late, 늦은 늦게, lately, 최근에 같은 말로는 recently, 발음 중요하죠? recent가 아니라 여기를 슈아로 읽으셔야 돼요. recently. 그리고 nowadays, 역시 최근에라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부사들이고 그리고 deep은 깊음과 깊게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deep으로 깊게라고 할 경우 실제 물리적인 대상의 깊이고요. 그러나 옆에 있는 deeply는 감정적인 깊이, 깊게 공감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 되겠죠. 여기 있는 단어들 은근 쉬워 보이지만 엄청 자주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고요. practice 2에서 약간 연습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1번, 2번, 9번, 10번을 풀어주세요.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We're deeply committed. 우리는 아주 깊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To helping the environment. 환경을 돕는 것에 be committed to ing 하는 것에 헌신하다, 전념하다. 특히 중요한 건 be committed to ing 수거였다는 거. 투부정사 동명사 수거 꼭 외워주세요 하는 파트에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고요. 이때 정답이 deeply였던 이유는 감정적인 깊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번째, I swam deep into the river. 저는 강 안으로 깊숙하게 헤엄쳐 들어왔습니다. 해서 deep은 물리적 깊이이기 때문에 deep. 다음 문제, we have enough time now. Don't worry. 라는 문장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enough였습니다. 그러나 these ideas are good enough. 이 아이디어들은 충분히 좋다. 여기서는 앞에 있는 형용사 good을 꾸며주는 충분히 충분하게라는 의미의 부사였고요. 여기서 너무 중요한 팁. enough가 부사일 때는 대상을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enough 충분한이라는 형용사와 enough 충분히 충분하게라는 부사는 그 형태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형용사 enough는 충분한 시간 이렇게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미는 반면 충분히 좋은 부사 enough는 대상을 뒤에서 꾸민다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우리 같이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보면 충분한 음식 enough food 이때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가는 거예요. 형용사 enough는 명사를 앞에서 꾸민다. 그렇지만 너 정도면 충분히 똑똑하지. 이런 얘기를 말할 때 you're smart 라는 원문에서 충분히 똑똑한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경우 you're smart enough 충분히 똑똑해 뒤에서 꾸며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OX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모든 enough는 대상을 뒤에서 수식한다. 사실 이런 질문에서 모두라는 전제가 들어가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죠. 형용사 enough는 앞에서 대상을 꾸미고 부사 enough는 뒤에서 꾸민다.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장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These ideas are good enough. 이 아이디어들은 충분히 좋으니까 Let's wrap up the meeting. 회의를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그럼 다음으로 이동해서 부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가겠습니다. 바로 부사를 어디 위치시킬 것인가. 여기서 1번, 2번은 쉽습니다. 문장 전체를 꾸밀 때 문장 앞이나 뒤에 둘 수 있다. 놀랍게도 surprisingly 이 단어는 re 소리 나지 않죠. surprisingly he came back to help 혹은 상황을 먼저 말하고 he came back to help surprisingly 뒤에 붙여도 되죠. 2번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앞에서 부사가 위치한다. 한국어 어순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낯선 구조가 아니고요. Really important. 정말로 중요한. Theoretically possible.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Actually impossible.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Widely used. 널리 쓰이고 있다라는 조합은 영어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고요. 다르다라는 걸 표현할 때도 slightly differently.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 건지 혹은 completely differently.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건지 이렇게 부사를 이용해서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앞에서 꾸며줄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자리이자 오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동사를 꾸밀 때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사를 꾸밀 때 부사를 뒤에 두세요. 비동사를 꾸밀 때도 뒤에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동사, 일반 동사가 등장했을 때는 자동사인 경우에 뒤에 그리고 타동사인 경우에 부사를 동사 앞이나 목적어 뒤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외워보면 조동사일 때 뒤, 비동사일 때 뒤, 자동사인 경우에 부사를 역시 뒤가 훨씬 더 많은 거죠. 하지만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인 경우에는 동사 앞에 부사를 위치시키거나 혹은 목적어 뒤에다가 부사를 두셔야 됩니다.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아래 문제를 풀어주세요. 풀이 들어갑니다. I slept well last night. sleep은 일형식 자동사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부사 well이 들어가는 거죠. 2번 This is surely the best dessert of my life. 비동사를 기준으로 뒤에. 그리고 3번 I could successfully settle down in this town. 나는 성공적으로 이 말에 정착할 수 있었다. 조동사인 could 뒤에 successfully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I could successfully settle down in this town. 요렇게. 특히 could 뒤에 부사를 끼워 넣어도 될까요? 약간 우려하면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요. 조동사 뒤에 넣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급하게라는 단어는 He urgently needed a lot of money. 이렇게 오거나 혹은 He needed a lot of money urgently. 목적어 뒤에 오거나 타동사라는 건
필요로 하다, 뭔가를 이렇게 뒤에 목적어와 한 세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동사 앞이나 아니면 목적어 뒤에 부사를 위치시켜야 가장 적절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사 뒤, 비동사 뒤, 조동사 뒤, 하지만 타동사는 앞이나 목적어 뒤. 그리고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서 부사 위치를 계속 잡아보면 타동사적인 성격을 가진 자동사 표현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아이들이죠. 쳐다보다, look at, 동의하다, agree with, 듣다, listen to. 얘네는 자동사라 뒤에 전치사의 수식을 받지만 이 전치사와 하나의 세트처럼 마치 목적어처럼 뒤에 뭔가를 책임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자동사. 타동사적인 성격을 가진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를 위치시킬 때 타동사처럼 동사 앞에 부사를 두셔야 해요. He strongly agreed with my opinion. agree with가 워낙 붙어있는 말이니까 자동사라 해도 여기 뒤에다가 부사를 넣지 말고 agree with 이하를 쪼개지 않게 앞에 부사를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포인트. This is surely the best dessert that I've ever had. 내가 이제까지 먹어본 것 중에 확실하게 최고야. 라는 문장에서 surely는 비동사 뒤에 위치했죠. 하지만 두 번째 예시에서 things, 상황들이 will surely be better. 확실히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글이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점은 비동사 뒤에 surely가 있는 게 아니라 조동사 뒤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에요. 원래는 비동사가 기준이었으나 앞에 더 강력한 조동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사의 위치가 변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 앞에 더 강력한 기준이 되는 동사가 나타나면 부사가 일반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고정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표현은 부사의 이동이 없다라는 점을 연습해 두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run fast라는 조합은 하나에 딱 붙어 있는 세트 표현이에요. She runs fast. 자동사인 run 뒤에 부사 fast가 위치한 거죠. 그런데 다음 예시에서 She can run fast가 나왔을 때 그녀는 빠르게 뛸 수 있다 해서 조동사가 등장했어도 run fast는 워낙 세트이기 때문에 fast의 위치를 can 뒤로 옮긴다든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Practice 4을 통해서 그 특징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풀이 들어갑니다. 비동사 뒤에 always가 위치했죠. 하지만 2번처럼 will이 등장하면 부사를 I'll definitely be there tomorrow. will 뒤로 옮겨서 말하셔야 됩니다. I will be definitely 하시면 안 돼요. I'll definitely be there tomorrow. 다시 팩트 체크하면 비동사 뒤에 있었지만 will 들어가면 definitely 같은 부사를 반드시 will 뒤로 옮긴다. 그렇지만 sleep well이란 표현은 워낙 세트예요. 그래서 I slept well last night. I will sleep well tonight. 앞에 조동사가 등장한다고 해도 well의 위치를 옮기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를 하나 볼까요? 빈도부사는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never, 결코 뭐뭐하지 않는. hardly, rarely, seldom. 아까도 봤었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 sometimes, 가끔. often, often. t를 발음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often, often. 보통은 usually, 항상 always. 이렇게 빈도를 표현한다고 해서 빈도부사라 불리는 애들은 문장에서 어디 위치시켜야 하냐면 비동사 뒤, 조동사 뒤, 그리고 일반 동사 앞. 앞에서 봤던 부사의 위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동사를 꾸밀 때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라면 자동사 뒤, 타동사라면 타동사 앞에 두거나 아니면 목적어 뒤에 두거나. 그러나 자동사 중에서도 look at, agree with처럼 뒤에 뭔가를 책임지는 느낌의 자동사들은 반드시 앞으로 타동사처럼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신 이 빈도부사들은 비동사 뒤, 조동사 뒤까지는 아까랑 동일하나 일반 동사는 무조건 앞이다라는 점을 따로 챙겨둬야 하는 거죠. She always helps other people. She always walks to work. 자동사도 앞이고 빈도부사의 위치는 이 부분이 특별하다. 체크해서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practice 5에서 1번부터 11번까지를 풀어주세요. 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The singer finished the song에서는 노래를 끝내다라는 타동사죠. beautifully 앞에 들어갑니다. 혹은 the singer finished the song beautifully 뒤에 들어가도 되죠. 하지만 그 가수가 노래 불렀다는 자동사이고요. 여기 부사 위치하는 거죠. 그러나 3번에 있는 look at은 look at 이렇게 뒤에 있는 전치사와 세트로 활약하는 다동사적인 자동사고요. 그래서 carefully를 앞에다가 위치시켜줘야 되는 거죠. He carefully looked at the photo. 다시 포인트 강조드리면 sing on the stage, looked at the photo. 구조적으로 동일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해석적으로 sing on은 붙어있지 않은 반면 look at은 하나에 붙어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사를 앞에 위치시켜줘야 하는 거죠. 4번, 5번에서는 빈도부사로 He never sings in front of other people. He never helps other people. 자동사도 타동사도 가리지 말고 일반 동사 앞에 두는 것이고요. 6번에서는 I am always on your side. 비동사 뒤에. 하지만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뒤에 We will always be supportive of your choices. 그리고 8번에서 has pp의 has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시제를 보여주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부사가 그 뒤에 들어가 있는 걸 자주 볼 수 있죠. She has successfully managed important projects. 9번에서 이 표현 한번 외워보면 like other boys his age. 그의 동갑내기들처럼. 사실은 여기는 who are이 있는데 who are his age. 그의 나이인 다른 소년들처럼. 이 who are를 항상 생략해서 쓰는 관용 표현입니다. Other boys his age 하면 동갑내기들처럼. Jack often plays video games with his friends. 앞에다가 부사 위치시키고. We waited long 라는 문장이고요. 이때 wait은 자동사로 long이 자동사 뒤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자동사 뒤에 있던 부사 long을 enough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 We waited long enough.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가면 enough 뒤에 to를 별도로 붙여서 뭐뭐 할 정도로 라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고 굉장히 세트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 해석하실 때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뒤에서부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for them은 의미상 주어로 투부정사의 행위자가 특정했기 때문에 들어간 케이스죠. 문장 전체를 해석해보면 We waited long enough for them to make changes to the system. 우리는 그들이 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11번 Honestly, I can't wait long because I have other things to do. 전 다른 할 일들이 있어서 오래 못 기다려요. 이때 long은 can이 등장해도 자리를 바꾸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wait long이 워낙 세트인 표현이라 그래요. 매번 부사를 어디 써야 될까 고민하는 일이 없게 이번 챕터를 통해서 미리 연습하고 경험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고요. 과제는 해당 페이지 114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서는 er more, est most 최상급 앞에 더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비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